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돈이돈이 자산관리사 김종필입니다. 오늘은 제가 이 건강보험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. 이 퇴직하신 분들 특히 걱정하시는 게 이 건강보험료죠. 이게 왜냐면은 예전에는 이제 직장 가입자였을 때는 회사에서 내주는 걸로 다 끝냈는데, 이 퇴직하신 다음에는 이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점점 더 어려워진다는 거죠. 그래서 어디로 가죠? 이제 지역가입자로 가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건강보험료 부담금이 상당히 이제 피부에 와닿게 되었습니다. 예전에는 뭐 자식들이 이제 다른 직장에 들어가면은 그 밑으로 피부양자로 들어가서 별로 이렇게 어려움이 없었는데, 지금은 이 피부양자 요건을 갖추는 게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. 뭐 지역가입자가 되시면은 뭐 소득과 부동산, 뭐 자동차는 그렇다 치우고 이 소득과 부동산을 보기 때문에 이게 하나라도 요건에 맞지 않으면은 다 지역가입자가 되기 때문에 이게 다 부담이 된다는 거죠. 그 금액이 이제 3,400만 원이거든요.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소득이 생기시면은 어쨌든 피부양자 요건에서 이게 빠지기 때문에, 그리고 이번에 발표가 났죠. 이 3,400만 원이 2천만 원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점점 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. 그 전에는 이제 직장 가입자이신 분들도 또 이 직장에서 내는 이 월급에서 자동으로 이제 4대 보험료가 차감이 됐는데, 요즘에는 뭐 아시겠지만은 뭐 투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이 또 나옵니다. 그리고 뭐 월세 소득이라던가 뭐 임대 소득이 있으시면은 이 추가적으로 소득 월액 보험료가 발생이 돼서 추가적으로 건강보험료를 내라, 이런 이제 안내문이 나오게 됐습니다. 이분들도 역시 또 현재는 3,400만 원인데 이게 또 2천만 원으로 이렇게 허들이 2천만 원으로 점점 또 낮아지기 때문에 이제 점점 더 건강보험료를 더 추가적으로 안 낼 수밖에 없다는 거죠. 기사를 한번 보시면은요. 내년 7월부터 2020년 7월부터 월급의 소득 2천만 원이 넘었으면은 건보료를 더 낸다, 이제 이런 게 나오는 거죠. 여기에는 이제 피부양자 요건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, 2천만 원이라는 게 현재는 이제 종합소득세 과세 구간이기 때문에 종합소득세도 더 내겠지만은 건보료도 추가적으로 더 낸다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, 소득이 생기는 구간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이자나 특히 배당 같은 거, 뭐 임대소득이나 뭐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, 만약에 이자나 배당 소득 같은 것들을 만약에 추가로 내지 않으시려면 이제 비과세 구간으로 점점 더 빠지셔야 되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건강보험료가 부담이 된다는 거죠. 그런 것들이 참 이 세금과 관련돼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. 예전에는 이 허들 구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7,200만 원이었고요. 그리고 이게 3,400만 원으로 낮아졌는데 이번에 2천만 원으로 더 낮아지는 걸로 확정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어쨌든 타 소득이 있었을 경우에는 보험료가 더 추가로 낸다, 이거를 여러분들이 인지하셔야 되는 거죠.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만약에 이 건강보험료를 한 푼이라도 내고 싶지 않다 그러시면은 당연히 아시겠지만은 다른 직장 뭐 친구나 뭐 후배 선배 뭐 찾아가셔가지고 아주 작은 월급이라도 거기서 내가 이 보수 월액 보험료로 끝내야 되는 거죠.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이 건강보험료를 추가적으로 낼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이 다가온 거죠. 실제로 어떻게 안내문이 나오냐면요, 지금처럼 보수의 소득에 대한 보험료 부과 안내로 나와서 이렇게 3,400만 원을 초과하면은, 예를 들면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52만 8,370원을 더 내라, 이렇게 안내문을 받으신다는 거죠. 참 이게 어떻게 보면은 참 이게 아까운 돈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지만은, 이게 이제 건강보험료에 대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나라에서 이런 제도를 점점 더 강화하는 거죠. 그래서 보시면은 보수의 소득 보시면은 보수의 소득 및 소득 월 보험료 변경 안나로, 그래서 어쨌든 뭐 이자나 배당 소득, 특히 이런
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점점 더 강화를 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이분 같은 경우는 50이면 8,370원을 더 냈지만은 이 3,400만원 구간이 2천만원으로 내려가면은 점점 더 이 금액이 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투자를 통해서 이자나 배당소득세가 점점 더 커지게 되면은 이런 부분들을 조금 생각을 하시면서 감안을 해서 어떤 금융상품에 가입하셔야 되고,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비과세되는 어떤 그런 비이크를 구간으로 점점 더 들어가지 않으면은 세금, 뭐 종합소득세뿐만 아니라 이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납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세전 투자 수익률뿐 아니라 세후 투자 수익률도 상당한 결과를 맞이할 수밖에 없다. 그리고 앞으로 이 금액이 현재는 2천만 원으로 이게 이 법안이 통과됐는데 이게 아마 이제 1,000만 원으로 줄어들 겁니다. 이런 식으로. 그렇게 되면은 어떤 금융소득을 가입하는 거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를 하셔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를 좀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가시는 게, 특히 퇴직자들한테는 물론 뭐 지금 뭐 현역도 마찬가지겠지만은 이 퇴직자들이 점점 더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됩니다. 네, 오늘은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고요. 건강보험료 관련돼서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비과세 구간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그 부분을 찾아가는 게 우리가 이 재테크나 또 재무 상담을 하실 때 고려 요소로 꼭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. 이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었네요. 자,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 내용 말씀드리고요. 또 다음에 더 좋은 내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